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. 물리학에서의 제 전공은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. 과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요. 그중에 물리학은 어떤 자연현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한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.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통계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. 통계물리학은 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예요.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? 그 통계물리학을 쉽게 설명하자면 뭐가 굉장히 많을 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. 근데 통계물리학자들은 입자 하나하나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입자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, 압력이 어떻게 될지 그런 양들에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캐나다에 학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. 그때 약간 시간이 남아서 캘거리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그 과학박물관을 같이 간 주변 물리학자분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 박물관에서 있었던 전시가 물리학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. 양자역학, 입자물리학 그런 분야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어요. 그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 그 박물관에 뭐라고 할까요? 서점 혹은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. 퀀텀 피직스 포 베이비스.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양자물리학.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. 대학생들도 양자물리학을 배우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기들에게,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양자물리학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뒤적뒤적 해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사실 과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얼마나 신기한지, 그래서 그 신기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양자역학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양자역학 혹은 양자물리학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하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 이번에 이 키즈 유니버시티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. 이 그림책을 보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설명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봐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이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?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. 사실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애쓰실 필요 없어요. 이런 책을 볼 때는 과학자들이, 물리학자들, 생물학자들, 화학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시선이 어떤 모습인지만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. 저는 이번 이 키즈 유니버시티 시리즈를 읽은 많은 학생분들이 많이 알아가는 걸 바라진 않아요.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전달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 양자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바로 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.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. 이 책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 양자물리학 책에서는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궤도상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고요. 또 전자들이 이 궤도 사이를 넘나들 때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. 바로 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의 핵에 묶여있는 전자들이 궤도를 바꿀 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는 과정만이 이 그림책에 담겨 있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물리학자처럼 양자역학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
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와 이렇게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 원자에서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그 있는 위치, 궤도를 바꿀 때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도 그 딱 하나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 통계물리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도 통계물리학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. 이 책에서는 저도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요. 이 그림책 전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. 엔트로피라고 하면 많은 어른들, 심지어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진짜 어렵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왜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를 그림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한 책입니다. 이 책도 정말 좋았습니다.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세계인데요.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려고 애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통계물리학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선 사실 통계물리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예요. 엔트로피를 우리가 잘 이해만 하고 있어도 엔트로피로부터 모든 것들을 통계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. 제 생각엔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.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통계물리학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튼튼한 그런 일종의 지식을 갖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학에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문제를 정말 잘 푸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. 아주 어려운 수식을 통해서 원자의 에너지를 직접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잘 푸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슈레딩거 방정식, 양자역학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방정식인데요.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렵거든요. 그걸 막 계산을 해서 힘든 수식을 갖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에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.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왜 제 엉덩이가 의자를 뚫고 아래로 통과하지 않아? 라고 물으면 그 학생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일상의 경험들이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. 사실 제 엉덩이가 이 의자의 바닥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때문이에요. 그런데 정확히 막 어려운 계산을 하는 학생이 엉덩이가 왜 의자를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필요한 건 어떤 수학적인 지식, 물리학에서의 어떤 수식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게다가 너무 일찍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. 단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경이롭고 신기하거든요. 그게 정말 재밌다는 것. 그리고 와 이게 정말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주 작은 그런 기쁨, 과학 지식을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만 갖고 여러분이 물리학과에 오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대학교에서 배우는 걸 고등학교에 미리 배울 필요 없고요.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걸 중학교 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. 저는 많은 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 학생들이 과학이 재밌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본 세상이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라는 것 그런 호기심 그리고 궁금함 그런 것만 갖게 돼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